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서정함의 시사주민 쉼터뷰. 오늘은 오랜만에 청년 창업가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의 상상, 나의 생각을 콘텐츠로.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 김진영, 개발자 반민성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분씩 해주시죠. 네, 저는 나길 컴퍼니의 실행력이 뛰어난 기획자 김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저는 나길 컴퍼니의 상상력이 뛰어난 개발자 반민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간 이 두 분의 수식어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어찌 보면 보통 실행력이 뛰어난 개발자 그리고 상상력이 뛰어난 기획자일 것 같은데 서로가 좀 이렇게 반대인 것 같네요. 네, 이거 의도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 사이에 네, 원래 다재다능한이라는 단어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뺐는데 넣을 걸 그랬나 넣을 걸 그랬나 봅니다. 네.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네. 금방 이제 기획자와 개발자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야에서 기획자와 개발자가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떤 분야에서 좀 기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자산들을 유형화, 눈에 보이는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냥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재미난 상상을 어떻게 하면 콘텐츠화 할 수 있을지 그걸 기획하는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누군가의 상상을 네. 재밌게 하는 콘텐츠 기획자. 우리 개발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일을 해왔습니다. 네. 게임, 그리고 웹, 앱, 그리고 보안 관련,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는데 아마 이번에 나일 컴퍼니를 하면서 제가 맡을 그 개발 관련은 게임과 웹툰, NFT, 애니메이션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누군가의 생각을 좀 콘텐츠로 만든다는 게 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예. 어떤 것들을 그러면 조금 기획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저희가 자기가 좋아하는 웹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웹툰을 볼 때 이 웹툰은 게임으로 나오면 재밌겠다. 이 웹툰은 드라마가 되면 재밌겠다 네.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든 막 상상을 재밌는 이런 이야기 되게 재밌다 이런 상상을 하면 그거를 2차 창작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웹툰이든 게임이든 그 이야기에는 웹툰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에는 게임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재밌는 상상을 하고 있고 이런 거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또 창작물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문구 그대로 네. 그 상상하던 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이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진짜 현실 속의 게임으로 탄생이 되고 네. 이런 웹툰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웹툰이라는 콘텐츠로 이렇게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럼 혹시 지금 준비 중인 것도 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까막까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까막까치. 예. 네. 그게 뭐냐면 저희 그 한국적인 색채 조선 판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판타지. 예.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재작년에 일을 그만두면서 막 한 달 정도 놀면 이제 뭔가 일을 하고 싶잖아요. 네네. 한 달 정도 막 행복해도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막 머리에 막 망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막 망상이 들 때 이 조선 느낌이 나는 막 반지의 제왕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글을 쓰다 보니까 한 A4 용지 한 97장 정도 분량이 나왔는데 97장. 예.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보통 네. 사실 그건 처음에 소설로 쓰고 싶었어요. 네. 근데 막상 다 쓰고 읽어보니까 네. 이거 게임이 재밌겠다 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최초 프로젝트가 아마 이 까막까치라는 조선 판타지 게임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상상을 하던 것을 예. 지금 게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다양하게 지금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또 다른 뭐 게임 말고는 또 어떤 것들을 또 기획을 좀 하고 계시나요? 성인 동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 동화. 예, 저희 그 어른들이 읽으면 재밌을 만한 어린 왕자 같은.
네. 지금 이상한 상상을 하신 것 아닙니다,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성인 동화라고 해서 저는 이제 어린 왕자를 떠올렸는데 혹시 맞나 아닌가 저는 확인을 해본 겁니다. 예. 어린 왕자 같이 예. 어른들이 읽었을 때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럼 혹시 예. 기획하고 있는 성인 동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제목이 망국의 왕이라고 하는데 망국의 왕. 예. 옛날에 뭐 과거에 망했던 나라가 있어요. 네. 그 막 나라가 망했는데 거기에 막 왕이 망하기 전에 막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평생 동안 그냥 불멸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막 불멸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진시황이 막 수은 그렇죠. 막 이제 예. 불로초를 찾듯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그리 됐는데 막상 나라가 망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자기가 죽을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를 죽여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사냥꾼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고 네. 그 왕이 죽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린 동화가 될 겁니다.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그게 동화식으로 풀어지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출판이 될 겁니다. 서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면 종합 콘텐츠 회사다 이렇게 오.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콘텐츠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저희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네.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네. 그 개발자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상상력이 좀 뛰어나고 실행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러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컨텐츠를 계속 이제 기획을 하게 되고 네. 개발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말고 또 다른 누군가도 이런 본인의 상상을 컨텐츠로 만들어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저희 둘의 기획들, 저희 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추후에는 뭐 더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보내주시면 또 그것이 또 작품이 되고 네. 또 예술이 되고 또 게임이 되고 웹툰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두 분은 이제 기획자, 개발자이셨던 거죠 처음부터? 네. 아니요?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고 네. 개발자님은 개발자셨고. 저도 원래는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을 하셨고. 예. 그러면 갑자기 기획자, 개발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게 지금 제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좀 평생을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 현실로 구현해내면서 네. 살아오다 보니까 네. 제가 해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기획이었더라고요.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네. 기획이었다는 걸 저도 최근에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기획자의 길을 걸어도 되겠다라는 좀 확신이 생겼고 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나길 컴퍼니를 시작으로 제대로 또 첫 걸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자의 길을 어찌 보면 이 진영의 생각은 현실이 된다. 네, 맞습니다.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런 것처럼 맞아요. 네, 기획자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셨고 원래는 영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개발자가 되셨어요? 예,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부산에서 네. 그 요트 영업을 했었어요. 요트 영업이요. 예. 네. 그 부산의 수영구에 보면 요트 마리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요트 영업을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요트를 잘 보고 있는데 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이. 네. 그래가지고 막 재미가 없어서 때려치자. 그래서 때려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뭐 하지? 해서 개발이나 하자. 네. 그래가지고 개발을 시작했는데 네. 사실 그게 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과거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에 정보화실이 생겼어요. 네. 저희 제가 거제도 사람이거든요. 네. 그 거제도에 거제면이라는 되게 깡촌이 있어요. 네. 정말 촌 중에 촌이에요. 거제도 중에서도. 네. 그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컴퓨터가 학교에 들어왔어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살면서 컴퓨터를 본 적이 없죠. 네. 그래가지고 그 딱 당일날 처음 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막 전기 찌리로 막 모니터 막 화면 나오고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학교에 그 전산실에 매일 살면서 혼자서 엠파스 그쪽에다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나무 웹이트라고. 나무 웹이트. 네. 네. 지금은 이제 사라진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죠. 네. 그걸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아마 그때 그 기억이 되게 재밌어서 네. 나중에 그 영업을 그만두고 네. 개발자 길로 되게 자연스럽게 넘은 것 같아요. 개발자의 길로. 예. 네. 그랬는데 이 개발자로 이제 생활해 보시고 기획자로 생활해 보시니까 이 직업의 매력이 뭐다 좀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상상만 하던 게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게 되게 재밌고 네. 그거를 내가 구현해냈다는 거, 내가 기획했다는 거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삶의 모토가 있는데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이란 진짜 없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네.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있어서 단지 저의 기획만 있었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기획하는 것들을 또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주시는 개발자분이 계셔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참 잘 만났네요. 지금 보니까 기획자와 개발자 구현을 해주시고 개발자로서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거의 비슷한 건데 성취감인 것 같아요. 성취감. 예, 이게 막상 개발할 때는 진짜 머리털 다 찢었거든요. 다 그쵸. 뽑혀요, 진짜로. 네, 굉장히 스트레스가 또 많은. 네, 이게 네. 왜 되지? 이건 왜 되지? 이러면서 정말 힘든데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요. 네. 또 뽑았던 게 진짜 기가 막혀요. 정말 달콤해요 그게. 네네. 그런 그 성취감 때문에 개발자를 한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제가 네. 옆에서 지켜봤을 때 네. 실제로 빠졌다 자라더라고요. 네, 진짜 빠졌을 때는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네. 하수도 알아보고 머리에 좋다는 검은콩도 알아보고 네. 했었는데 네, 다시 자라나더라고요.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저희 손에 꼽을 만한 두피가 건강한 개발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직업상 조금 이건 힘들다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발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게. 예, 네. 예. 어떤 것들이 힘들죠? 이게 개발자와 비개발자 간에는 네. 구현이 가능한 내용과 구현이 불가능한 내용을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비개발자분들은 이걸 왜 못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게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설득시키기가 어렵고 개발자 간에도 네. 서로 코드가 언어예요. 네. 서로 코딩을 하는 그 코드 자체가 언어인데 서로 언어를 쓰는 방식이 다들 습관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코드를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또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얘기하고 네. 그렇게 막 수정해 가는 과정들이 되게 부딪힘들이 많죠.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개발자로서는 예. 이런 고민이 있고 기획자로서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창작의 고통인 것 같아요. 창작의 계속해서 고통. 뭔가 새로운 그렇죠. 아이디어를 창출해낸다는 게 정말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새로운 자극을 계속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도 가고 뭐 새로운 경험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런 자극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발자님하고도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근데 네. 저희가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까 그 어렵다고 말씀해주신 그 비개발자가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저격성 발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랬었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제 한 분은 확실히 아까 춘천 분이 아니신 것 같고 혹시 우리 기획자님도 춘천 분이신가요? 저도 춘천에 온 지 이제 막 3년 차가 됐고 네. 근데 3년 차답지 않게 네. 주변 사람들이 춘천 토박이 아니냐 할 네네. 정도로 춘천에 좀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엄청난 활동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또 네. 이렇게 서정함의 시사 주민에도 네. 제가 2번째 출연을 하게 됐고 그렇죠. 예전에 한번 저희가 모셨었죠. 대선 기획 때. 네, 맞습니다. 우리 반민성 개발자님은 어떻게 하다 춘천에 오시게 되셨나요? 기획자님이 부르셨어요. 춘천에 오라. 부르셨어요. 예. 같이 하자.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오시게 된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막 되게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네.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중퇴하고 부산에 또 일을 하고 그리고 인천에서도 일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일을 하고 되게 다양한 지역을 막 다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춘천에서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히 거부감도 없었고 네. 그리고 가끔 여기 놀러 왔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동네 자체가. 이 춘천이라는 게 문화도시잖아요. 공원도 잘 돼 있고 공기도 좋고 왠지 사람도 좋아 보이고 네. 그래서 되게 그 정말 고민 없이 그냥 넘어온 것 같아요. 지금 한 인자 반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오셔서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춘천에서 창업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춘천에서 창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요 CBS 근처에도 있는데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그 네. 강콘의 입주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네. 저희가 창업을 이제 시작해야겠다,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네. 그거 외에도 사실 춘천에 2년 동안 거주하면서 네. 봤을 때 춘천시에서 뭔가 이런 청년들을 위한 청년 사업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또 아니면은 콘텐츠 관련된 그런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열심히 그 숨어있는 기회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계속 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잠시 강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강콘 입주 기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콘 어떤 곳인가요? 강콘은 강원 콘텐츠 코리아 랩을 줄여서 강콘이라고 네. 부르고 있고요. 네. 강콘은 이제 지역 콘텐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콘텐츠 기업을 발굴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무공간이나 뭐 장비나 그리고 뭐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지원해주고 있고 저희 낙일 컴퍼니 또한 올해 입주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오늘 딱 7월 1일자로 네. 강콘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이 또 입주 날이군요. 네, 일단 입주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낙일 컴퍼니 그리고 우리 기획자님과 우리 개발자님의 앞으로의 꿈과 또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낙일 컴퍼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저희 둘의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데 훗날에는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재미난 상상력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의 생각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기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꿈이라고 하면 커지는 게 회사 자체가 커지는 게 저희의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개발자님의 꿈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이제 진행까지 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우리 개발자님 말씀해 주시죠. 제 꿈이요? 네. 제가 꿈이 있었군요. 네. 꿈이 계획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냥 저희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네. 막 이렇게 뭉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많은 동료들을 또 함께. 예, 제가 스타트업에서도 좀 종사를 했었는데 네. 사실 스타트업이 제일 힘든 점은 함께할 사람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렇죠. 제가 이왕 이 춘천에 온 김에 춘천에서 저희와 함께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 게 제 계획이자 꿈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있었고 네. 제가 들었던 거는 네. 낙일 컴퍼니로 본인을 알리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만든 컨텐츠가 대박이 나서 그 컨텐츠로 본인을 알리고 싶다고 그래요? 네,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기껏 포장을 해놨는데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되죠. 네. 계속 이렇게 창작 활동도 좀 하실 예정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창작도 왕성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창작하는 또 개발자로 또 거듭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떤 곡을 좀 들으면 좋을까요? 그 우주에는 태양계를 막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가설의 공간이 있어요. 네, 거기에 먼지랑 얼음으로 막 덮여 있을 거라고 지금 아직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가 뭐 행성의 고향이라고도 불러요. 네, 그 몇 년 전부터 보이저호가 태양계에서 임무를 전부 다 마치고 이제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현 시점 보이저호의 눈앞에 펼쳐진 길은 아마 역사상 인류가 처음 보는 길들만 계속 펼쳐질 거예요. 네, 무모한 길 수도 있고 생각보다 평안한 길 수도 있겠지요. 네, 낙일 컴퍼니 앞에 펼쳐진 길 역시 저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전국의 국민들, 춘천의 시민들 역시 익숙치 않은 인생의 초행길을 걷고 계실 겁니다. 네. 모두의 길 앞에 그 무엇이 있든 우리가 선택한 여정을 믿고 자신감 있게 항해를 해보자는 의미의 응원이자 대리 출사표로서 유나의 오르트 구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의 오르트 구름 네, 골라주셨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 곡 들으면서 낙일 컴퍼니의 김진영 기획자 그리고 반민성 개발자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